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95번째 시간입니다. 또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를 할까 안 빠뜨리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꽉 찬 걸 모르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또 한 주를 쉬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그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그 불교 학생회와 국악 동아리 이제 연밀하게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학기 이제 그 연밀한 활동을 그냥 미대하고 그 동아리 방이 멀어서 뭐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이제 그냥 가끔씩 가서 얘기나 나누는 정도로 그냥 뭐 불량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여름방학 되니까는 이제 그 속초 수련원으로 이제 그 수련대회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어차피 내가 이제 학기 중에는 시간 내기가 어렵고 하니까 아예 그렇게 며칠씩 가서 이제 생활할 때 거기 가서 단소 한 곡이라도 제대로 배워갖고 오자, 이런 마음을 먹고 저도 이제 따라가기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제 며칠 동안 뭐 단소를 이제 그 국악이니까 이제 정간악보 보는 법. 그러니까 정간악보라는 게 그 세종대왕 때 그 박연을 시켜서 그 악보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물정자 비슷하게 이제 네모칸이 된 악보라고 해서 이제 정간악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지금은 또 이제 원고지를 거의 안 쓰니까 뭐 컴퓨터로 다들 하니까는 원고지도 안 쓰는데, 그 200자 원고지 생긴 거를 그 생각하면은 아마 가장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우물정자 모양으로 네모가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퇴황무림중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오음계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그 이제 악보에 그 음을 기재해 가지고 음악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배우고, 또 단소 부는 법도 또 이제 배우고 하면서 이제 며칠을 보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는 이제 속초까지 와서 그냥 뭐 악기만 연주하다 가기는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이제 회원들이 그 설악산 등반을 계획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그 대청봉까지 올라가기는 이제 힘들고, 그 울산바위까지 올라가자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울산바위 가니까 힘들 것 같다고 그냥 그 수련장에서 쉬고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를, 또 제가 그거를 뭐 그냥 기다리고 있을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좋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는데 정 못 가면 중간에 내가 멈춰 서서 니들이 갔다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고는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제 설악산 아래쪽에서 쭉 이제 올라갔다가 그 흔들바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는데, 흔들바위까지는 별로 힘든 게 없어서 그냥 올라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힘든 구간이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까지 가는 데가 요즘은 또 많이 개선을 했다고 그냥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철제 계단으로 거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게 그냥 평지로 걷는 게 아니라 철제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 뭐 고향 진도에서 주말이면은 산을 탔고 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경주 남산에 가서 답사를 하면서 거의 선두에 서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한 거는 그야말로 산책 수준이었고 제대로 된 등반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는데 뭐 워낙 이제 한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뭐 피서객들도 많고 하면서 피서객들이 이제 산에 온 김에 울산바위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은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습관처럼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지나치곤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가는데 저한테는 인사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좀 더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고 이래서 그러려니 하고 예, 계속 올라갔는데 그날 날씨가 되게 우중충해가지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침침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 때는 그야말로 우리 일행 중에 이제 친구들 뒤에서 제 등을 떠밀어 주기도 하고 하여튼 겨우겨우 이제 올라갔는데 울산바위 꼭대기에 딱 올라서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서로 뭐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니까는 박수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저만 올라간 건 아닐 텐데 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니까 한눈에도 장애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환영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산에 오르는 거는 그야말로 일회적인 것에 불과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러한 어떤 등산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평소에 평지를 걸어 다니면서 겪었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어떤 아쉬움 내지는 커다란 벽을 느꼈을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을 당신들이 봤더라면은 더 큰 박수를 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물론 한편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애인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받는 어떤 차별이랄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걸 이겨냈다고 해서 일일이 뭐 박수치고 그런 건 없겠죠. 뭐 어떤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그 성과를 냈다든가 그런 그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뭐 격려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그 장애인들이 언론에 날 때는 비장애인들이 도저히 그 하기 어려운 어떤 그 큰 일을 해냈을 때, 그 인간 승리의 어떤 사례로서 어떤 칭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언론에 이제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불쌍해서 그러나 동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그 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동료로서의 인간으로서 그 어떤 그 동질감,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한 그 어떤 한 번의 등반을 통해서 제가 또 느꼈던 그러한 그 사실들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울산바위보다 더 높은 산을 그 뒤로 올라가지를 못했고, 더구나 지금은 이제 눈까지 그 먼 상태에서 그 등산할 기회도 이제 찾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울산바위에 올라간 것이 제 생에 있어서 가장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던 추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젊었을 때 저는 어떻게든 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 도전과 극복의 어떤 여정이 제 젊은 시절의 삶의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또 이상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